요즘 날씨가 참 선선해졌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산으로 들로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가을철 야외 활동을 좀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어떤 것들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꼭 지켜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서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맘때가 되면 평소에 산에 가지 않는 분들도 날이 좋다 보니까 한번 산에 가볼까 네,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제 산에 오르시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또 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말인데 우선 복장이나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해가 짧아진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 추분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일몰한 이후에 깜깜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산행 시간을 좀 앞당기시는 게 우선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보다 해가 저물면 산에는 이제 기온이 한 5도 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리시는 확률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 산행 중에는 혹시 또 산에 뭐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보로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산행하시다가 뭐 출출하신 경우에 이제 싸가지고 간 음식 드실 때 차가운 음식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문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비상약도 좀 챙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움직이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무리가 올 수 있잖아요. 준비 운동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발목이나 하체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운동 전후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이 익숙하신 분들도 조금 무리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대비 방법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난을 당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등산로를 벗어나든지 뭐 이렇게 일행이랑 좀 떨어지든지 하게 되면 이제 익숙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고 입으실 수 있는데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구조될 때까지 좀 필요한 사항들 챙겨 보시려면 그 겉옷을 입고 장갑을 껴서 좀 이제 따뜻하게 좀 보온하시는 거, 체온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왔던 길을 혹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되돌아가실 수 있겠지만,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거나 안개가 끼거나 해서 시야가 좀 좋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을 찾아서 뭐 그 날씨가 안 좋다면 빗바람을 좀 피한다든지 해서 좀 그 조난으로부터 구조까지의 시간 동안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두워졌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침반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하신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산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물은 어쨌든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까 계곡을 따라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간혹 안 되실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휴대폰 없으시면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호를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조 요청 신호를 이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구조 요청 신호는 1분 동안 6번의 신호를 보내고 1분을 쉬고 다시 1분 동안 6번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 이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주간과 야간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주간에는 이제 깃발이나 아니면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햇빛을 반사시키는 것도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호루라기 같이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면 그거는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가능은 하신데, 야간에는 이렇게 뭐 불빛이 나는 거, 헤드램프라던가 불꽃이라던가 해서 불빛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좋은데요. 이제 공이 소리를 이제 내시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야호 소리가 사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이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예, 우리가 등산하시다가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시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구해달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나라에서는 구조 또는 그냥
흔히 익숙하게 이제 사람 살려 하시면 네. 가장 빠른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신체에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진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체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가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제 병원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119에 신고를 하셔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구조를 기다렸다가 이제 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네.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는데 당초에 이제 좀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이제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섭취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호흡곤란 외에도 저체온증 같은 거 염려가 되실 텐데 땀을 많이 흘려도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체온이 이제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되면 저체온증으로 보고 있는데요. 젖은 옷은 이제 벗어서 네. 바꿔 입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빠르게 저온 환경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체온증까지 신체에 갑작스럽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산에 혹은 들에 가게 되면은 뱀이나 벌 만날 때가 있어요. 참 당황스럽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안 물리셔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는 뱀에 물리게 되면 구조를 119에 바로 신고하시고 그 동안에 이건 어디까지는 응급처치이니까요. 몸을 네. 안정시키고 눕히고 그리고 주변을 좀 조용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손상된 부위에 한 5 내지 10cm 위쪽을 묶어서 이제 심장보다 높이 위치하도록 한다라고 네. 하는데 독이 퍼지지 않게 하는 그냥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이걸로 이제 치료가 된다거나 안 퍼지게 할 수 있다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에 의존하지는 마시고 꼭 이게 병원으로 옮기셔야 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되고요. 뱀에 물리거나 한 것은 사실은 독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지만 뱀의 이빨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네.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그게 더 크군요. 반드시 네. 병원으로 옮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벌에 쏘이신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렇게 침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신용카드 가장 신용카드. 좋죠. 이렇게 네네네. 얇은 도구 이용해서 살살 긁어주면은 이제 침이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부를 문지르지만 않는다. 긁거나 해서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신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오거나 이제 얼굴색이 변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병원으로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을에는 특히 진드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진드기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살인 진드기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산에 갈 때나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야외 활동할 때 특히 조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증 열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SFTS인데요. 이게 이제 산과 들판에 있는 숲속,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아주 작은 진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접촉하는 가운데서는 사실 서로 옮기지는 않고 혹시 진료를 받으시거나 할 때 이제 혈액이라든지 체액을 통해서 이제 옮겨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람 간에도 전파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안 물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디 야외에 가실 때는 진드기 기피제 같은 거 사용하셔서 네. 가까이 벌레가 다가오지 않게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뭐 옷을 좀 긴 걸 입으시고 또는 이제 옷 소매나 그 바짓단을 좀 여며주시면 벌레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피할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바지를 양말 안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입고 이제 돌아오셨다 하면 네네. 일하고 돌아오셔서는 반드시 이제 세탁하시고 몸도 또 목욕하시고 해서 이제 혹시나 있었던 벌레의 잔여물들을 다 털어내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뭐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지만 야외 활동하시다 보면 뭐 옷을 벗어두신다든지 뭐 눕는다든지 혹은 용변이 급하시다든지 이런 네네네.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옷이나 이런 것들이 풀밭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돗자리 사용하시고 이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날이 좋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돗자리를 갖고 이제 잔디밭이 있는 곳으로 또 뭐 소풍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항상 야, 조심해라 찌찌가무시 걸린다. 맞아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찌찌가무시는 좀 어떤 감염병인가요? 찌찌가무시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병명 같습니다. 네네. 그 찌찌가무시는 원래 이 찌찌가무시라는 그 균에 감염이 된 털진드기에 이제 우리가 물리면 역시 이제 우리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이 미생물들이 퍼져나가면서 발열과 혈관염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털진드기뿐만 아니고 들쥐 등을 통해서 이제 매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균이 이제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에게로 옮겨와서 이제 병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인데 털진드기 같은 경우에 주로 잡목에서 서식을 해요. 그래서 네. 그 풀숲이라든지 아니면 마른 잎이라든지 아니면 수확철이 되면 농작물에서도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털진드기들이 뭐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국 어디에서나 감염 비율이 높고요. 2000년대 이후로는 연간 10,000건 이상 그 물리는 감염 사고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가을철에는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면역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한번 걸렸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서 재감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열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빨리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빨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 회복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라든가 노인, 뭐 만성질환이 있으신 경우, 면역계가 좀 약하신 경우에는 이런 감염이 됐을 때 이겨내는 힘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치료가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찌찌가무시 골든타임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지역에서 축제 네, 맞아요.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갔을 때 주의할 것들이 있겠는데 먼저 일기예보 좀 참고해 보는 게 좋겠죠? 네, 요즘 며칠 보니까 일교차가 확실히 맞아요. 달라졌죠. 10월 이후에는 축제가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요. 야외에서 하시는 축제가 특히 많거든요. 야간에 하시는 행사에 참여하신다면 일기예보 꼭 확인하시고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겉옷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갑자기 뭐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게 되면 더 기온이 떨어지고 체감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안내사항을 잘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얼마 전에 해외 축구장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내사항 꼭 잘 따라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그 아무래도 흥분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뭐 안전선이 설치된 구역들 이런 거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입장하거나 퇴장하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혼잡하고 사람들이 이제 병목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분산 배치되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좀 급하시더라도 뛰거나 하지 마시고 밀거나 하지 마시고 서로 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 스스로도 조금씩 조심하시는 분위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람석 이외에 높은 곳에 가신다거나 안전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좀 금해 주시고 차례로 이동하셔서 좀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축제를 다니다 보면은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종종 아이를 찾고 있다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송이 들리게 됩니다. 좀 아이와 함께 이런 축제장을 찾았을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잠깐 이렇게 주의를 돌리는 사이에 이제 미아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미아 대부분이 안내방송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에 어떤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지만 자칫하면 이게 장기 미아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들께서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유아들의 경우에 특히나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꼭 잡는다든지 안고 계신다든지 해서 밀착해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녀를 놓치실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부모님 이름이나 본인 이름 혹은 뭐 연락처 정도 적혀져 있는 미아 방지 목걸이 좀 사전에 착용을 하시면 아이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들한테도 길을 잃었을 때는 뭐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행동 요령들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동 요령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가을철에 나들이 좀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산행 중에 우리가 이제 조난을 당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주간 상황, 야간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신호를 보내는 주기는 1분에 6번. 6번. 다시 1분 쉬고 다시 1분에 6번. 그래서 과거에 한번 무슨 영화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신호를 보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신호를 보내야 구조 요청 신호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에는 깃발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연기를 피울 수도 있고 거울 반사할 수도 있고 하고요. 야간에는 헤드램프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야호 소리 등산 가서 이제 정상에 올라간 기쁨을 표현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뱀이나 벌 만났을 때 앞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실제로 만나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네. 물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일단 맞습니다. 물렸을 때 대처법도 좀 알려주시면. 이게 물렸을 때 대처법 이야기할 때 뱀의 모양을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뱀의 모양 같은 것은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물렸을 때는 무조건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독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부를 조금 위쪽에서 꽉 묶어주시는데 너무 꽉 묶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단단하게 묶어주셔서 심장보다 높게 그러니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게 만든다거나 팔을 들게 만들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럴 때도 반드시 이게 독이 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유의하셔서 감염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왠지 더 짧게 느껴지는 이 가을입니다. 네. 안전사고 없이 잘 보내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가을철 야외 활동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강조해 주시면요. 네. 야외 활동에 안전사고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지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발열입니다. 야외에 나가셨다가 이유모를 열이 난다. 꼭 병원에 가셔서 빠른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수칙 잘 기억을 해뒀다가 즐거운 가을 만끽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 씨 잘 들었습니다.
배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배 참 맛있죠. 네, 아삭하니. 그리고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에 함유되어 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을 과일 배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